자, 일반적으로 폭발은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종류에 대해서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상폭발에는 혼합가스의 폭발, 그 다음에 분무폭발, 분진폭발, 분해폭발.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외웠다? 혼합해진무 이렇게 외웠죠. 추가적으로 응상폭발에 대해서는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전선 폭발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곳에는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폭발 현상에 대해서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UVC와 BLEVE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UVC와 BLEVE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UVC는 개방계 폭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LEVE는 밀폐계 폭발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열기에 의해서 화재 내부가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것은 밀폐계 폭발이기 때문에 BLEVE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탱크 내부의 비점이 낮은 액체가 비등 현상으로 인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탱크가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LEV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것들은 꼭 포함시켜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UVC는 지금 보게 되면 개방계 폭발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이 새어 나오면서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 중으로 다량의 가연성 가스 같은 것들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면서 증기윤을 형성하면서 점원을 만나 폭발하는 현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큰 차이점 무엇이다? 개방계와 밀폐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정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UVC는 기상폭발, BLEV는 응상폭발로 구분이 된다 정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LEV에 대한 영향을 주는 인자 같은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BLEV는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그 다음에 저장 용기의 재질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 폭발할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좌측에 있는 폭발 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폭발 한계는 폭발 하한계와 폭발 상한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한계는 말 그대로 최저 용량비, 폭발 상한계는 최고 용량비로 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르샤틀리의 법칙에 의한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고 이때 L1부터 Ln까지는 무엇이냐면 각 가스의 폭발 한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의 폭발 상한계가 주어져 있다면 상한계를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V1부터 Vn까지는 각 가스, 공기 중의 부피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10%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V1에는 뭘 대입한다? 10을 대입하면 되겠고 만약에 상한계가 3.7이다 했을 경우에는 3.7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있는 분자에 있는 이 100은 항상 100 값이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정 폭발 상한계와 폭발 하한계가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100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물질이 모두 상한계, 하한계를 갖고 있는 값인데 30%, 50%, 20%였을 경우에는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대입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공기 중에 A가 10%, B가 20%, C가 15%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다 더한 값이 되겠죠. 30 더하기 15이기 때문에 4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위험도를 보게 되면 위험도는 따로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의 차이에 대한 것을 하한계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산 문제를 한번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 잡기에 아세틸렌 위험도와 그 다음에 혼합기체 공기 중 폭발 하한계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세틸렌은 70%, 클로로벤젠은 30%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100%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위험도를 먼저 보도록 하면 위험도는 아세틸렌에 대한 위험도를 보기 때문에 공식을 어떻게 적용한다? 폭발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그래서 하한계는 2.5이기 때문에 2.5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상한계는 81.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1.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31.43124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값인 31.43이라는 값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1.4 소수점 한 자리로 딱 떨어지는 계산이 된다면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폭발 하한계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 하한계는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70%와 30%이기 때문에 전체 100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물질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V1과 V2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폭발 하한계이기 때문에 상한계를 생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는 2.5, 그 다음에 70%이기 때문에 70을 대입하고 클로로벤젠은 1.3, 그 다음에 30%를 대입한 다음에 계산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9578.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게 되면 1.96 볼륨 퍼센트가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